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 세 별이 합쳐진 것으로 그중 가운데 있는 별은 양옆에 있는 별들보다 약 3배쯤 크며 555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1610년 7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본인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던 메디치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555 갈릴레오가 메디치를 상대로 20개라도 했던 걸까요? 나는 가장 먼 행성이 삼중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갈릴레오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친구 케플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암호문인 에너그램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갈릴레오의 예상을 깨고 케플러는 화성에 위성이 2개 있다 라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편지를 보냈던 걸까요? 갈릴레오에 의해 최초로 관측된 이것은 화성의 위성 아니죠. 바로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을 토성답게 그리고 토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으로 꼽히게끔 하는 요인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토성의 고리죠. 수많은 행성 가운데 왜 토성에만 유난히 짙고 화려하게 빛나는 고리가 있는 걸까요? 토성 고리의 특별한 비밀은 뒤에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토성은 태양을 기점으로 6번째 자리한 행성으로 태양계에서 목성에 이어 2번째로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750개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라면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토성의 밀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거대 가스 행성인 토성의 대기는 목성과 비슷해 헬륨, 메탄, 암모니아, 수소 분자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목성보다 질량이 작은 만큼 대기 속 물질을 목성이 해낸 것처럼 압축하지 못해 밀도는 훨씬 낮은 행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토성의 밀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물보다도 낮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토성을 어떻게든 욕조 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토성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토성의 평균 온도를 감안하면 둥둥 뜨기도 전에 순식간에 욕조가 얼어버리겠지만 말이죠. 혹시 토성에서 데이트를 한다면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행성의 시간을 가늠하게끔 하는 요소는 바로 공전과 자전 주기입니다. 토성은 약 9.7km/s의 속도로 공전하며 대략 태양을 29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죠. 그렇다면 자전 주기는 어떨까요? 사실상 토성의 자전 주기는 우주의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아니 시간을 잘 재면 되지 뭔 소리야 싶겠지만 토성의 하루가 몇 시간인지를 정확히 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토성이 가스형 행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토성 내부 깊은 곳엔 암석 물질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하지만 딱딱한 표면이 존재하지 않는 가스로 이루어진 천체이기에 자전 주기를 관찰할 만한 뚜렷한 중심점을 찾는 것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관측할 때마다 자전 주기가 다르게 나와서 과학자들의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확한 토성의 시간을 알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4년 전 토성 고리의 파동 패턴을 이용해서 정확한 자전 주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성 고리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를 분석한 결과 토성이 자전할 때 중력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토성의 고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연구진은 토성 고리의 특정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관찰,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토성의 자전 주기가 10시간 33분 38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번엔 토성의 계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토성에도 봄이 있을까요? 토성의 자전축은 약 27도 기울어져 있어서 궤도를 돌 때 각 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이 변화하므로 토성 역시 지구처럼 계절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리 토성은 하나의 계절이 7년 이상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봄이 시작됐다고 하면 7년 후 2030년이나 되어야 여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대기에도 변화가 생겨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러한 토성의 계절 변화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토성은 어떤 계절일까요?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에 착륙했던 2004년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봄이 시작됐다고 알려졌죠.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그로부터 7년 후인 2016년에 여름이 시작, 2023년의 토성은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가을 시작, 토성의 계절 변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5년에 한 번 일어난다는 주야 평분시, 다른 말로 분점입니다. 지구의 경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는 것처럼 토성에도 15년에 한 번꼴로 태양이 토성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아주 공평하게 비추는 분점이 찾아오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때 지구에서 올려다보면 토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성의 적도면 기울기가 태양과 정확히 일치하면 태양에서 나온 빛이 고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고리가 반사할 빛이 없어서 그 순간을 지구에서 본다면 마치 고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멀리 떨어진 토성에서 그것도 15년에 딱 한 번 찾아온다는 그 귀한 분점을 가까이서 포착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을 탐사하던 2009년 8월
토성에 바로 그 분점의 순간이 찾아왔죠. 지구에서 사라졌던 고리가 탐사선이 바라보는 각도에서는 평소보다 어둡게 보였습니다. 대신 표면에 빛이 반사되며 다른 곳이 평소보다 밝아졌죠. 덕분에 고리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숨겨져 있던 작은 위성도 발견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본 카시니 탐사선의 영상팀장 캐롤라인 포르코는 함장일지를 통해 인간의 뇌리에 순수한 2차원의 선으로 각인됐던 것이 마술이라도 부린 듯 3차원으로 나타났다. 표현하기도 했죠. 까도 새롭고 신기하기만 한 토성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리만큼이나 특이한 현상, 바로 토성에 육각형 모양의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신기한 현상은 1980년 보이저 1호를 통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구름이 육각형인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지구 4개는 좋게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은 아무리 그 형태가 다양해도 바람과 중력 때문에 특정한 모양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계속 육각형이라고? 토성의 하늘엔 구름을 고정시킬 틀이라도 있는 걸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후 멘붕에 빠진 과학자들을 구출해줄 구원투수 등판. 이번에도 역시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으로 출발했죠.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토성의 육각구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육각구름이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스테리한 구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 그 육각형 구름의 정체가 토성의 극소용돌이이며 이는 고속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생성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언뜻 생각했을 때 지구의 허리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지구의 허리케인은 며칠 안에 사라지는 반면 토성의 극소용돌이는 보이저의 관측 이후 무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육각 소용돌이는 때에 따라 색깔도 변하는 아주 다채로운 녀석이었습니다. 카시니의 탐사 초기에는 푸른색으로 관측되었던 것이 몇 년 후 다시 관측했을 때 금색을 띠기도 했죠. 이는 토성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며 태양빛이 증가, 금빛을 발산하는 연무층이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성이란 행성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매력은 몇 시간을 떠들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무궁무진하죠. 잠시 어린 시절 미술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태양계 행성을 한번 그려볼까? 아이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그릴 수 있는 행성 중 하나가 아마 토성일 겁니다. 왜냐? 토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리 덕분이죠. 물론 태양계 행성 가운데 토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목성, 천왕성, 해왕성 역시 고리를 갖고 있지만 그 품격과 존재감은 토성과 확연히 다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른 행성의 고리보다 토성의 고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 해답은 고리를 이루는 구성물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은 2년에 한 번 수학 문제를 출제하고 잘 증명하면 애덤스상을 수여했는데 1855년 출제된 문제는 토성의 고리가 고체일까 유체일까 아니면 별개 물질 덩어리일까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도전자 맥스웰은 토성의 고리가 수많은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수학적 계산으로 증명한 논문을 제출해 애덤스상을 수상했죠. 태양계 행성의 고리는 얼음이나 바위 조각, 먼지 등이 적절히 섞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토성고리의 경우 구성물질의 약 99%가 얼음 분자로 구성, 덕분에 태양빛을 잘 반사시켜 유독 환한 빛깔을 뿜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토성의 고리는 매우 화려합니다. 토성 고리를 이루고 있는 얼음 알갱이는 아주 작은 먼지 수준의 알갱이부터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크기의 얼음들까지 사이즈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고리는 앞서 이야기 나온 갈릴레오에 의해 처음 관측됐죠. 하지만 당시 갈릴레오는 망원경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이 발견한 게 고리란 걸 알지 못했고 한때 토성에 귀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언급한 이 귀가 바로 토성의 고리였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갈릴레오는 귀가 사라진 토성을 발견하게 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토성이 자기 자식들을 먹어치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왜 굳이 이런 섬뜩한 농담을 던진 걸까요? 이 농담을 이해하려면 토성의 이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성의 영어 이름은 세턴, 로마 신화에 나온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사투르누스에 해당하는 신은 바로 크로노스죠. 그리스 신화 속 크로노스는 자식 중 하나가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란 예언에 겁먹고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 제우스에게 쫓겨나긴 했고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귀가 사라진 토성을 보며 그리스 신화 속 이 이야기를 빗대어 토성이 자식들을 먹어치웠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갈릴레오가 토성을 관측했을 때 고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분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1655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가 훨씬 성능 좋은 망원경을 통해 갈릴레오가 언급한 토성 양쪽의 귀가 사실 고리이며 이러한 고리들은 얇고 평평하며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675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는 하위헌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을 통해 토성의 고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그 중에서도 아주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시니 간극, 카시니 틈입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아름답고 경이로운 토성과 그의 고리. 오늘은 눈부시게 빛나는 발견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토성 탐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죠. 언젠가 우리 모두의 인생도 토성의 고리처럼 화려하게 빛나길 소망하는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역시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